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기자회견문하고 문답하기 전까지 약간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는 제가 입장문 읽고 난 뒤에 문답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발표할 입장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추가 말씀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전두환의 후예입니까?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3년은 너무 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몸을 던져 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언제나 광주에 오면 마음이 푸근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늘 넉넉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창당 선언 직후 방문한 곳도 광주였고 창당 이후 저의 첫 지역 방문도 이곳 광주와 호남입니다. 이번 호남 방문에는 특별히 감사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이제 막 정당에 닻을 올린 조국혁신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4월 총선까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푸근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광주에 오면 마음 한켠이 시립니다. 아직도 5월이면 그 찬란한 5월에 광주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이유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총을 쏘라고 지시한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은 그게 누구인지 다 알지만 학살 책임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입을 닫아 어쩌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들립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4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과 보상, 배상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나마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역사적 근거 없이 상식밖에 주장을 한 자가 버젓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일할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태우 후보가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내자 진정성이 된다면서 공천을 확정해버렸습니다. 도태우의 그 사과문,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과문이 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한 변명문에 불과합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광주 시민들께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상식 있는 국민들께 사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머리를 숙였을 뿐입니다. 사과문 어디에도 북한 개입설 주장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사과문 어디에서 진정성을 느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는 조국혁신당은 약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이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후예가 아니라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 운운하면서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의 공천을 강행할 수 있습니까?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대구에 공천한 도태우 후보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특별법 제8조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추진할 제7공화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굳건히 손잡고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 공천에서 본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헌법 개정 시 전문에 담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을 꼭 붙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에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찰공화국을 다시 5.18 정신이 깃든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답하기 전에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은우근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가까이 좀 오시죠. 이렇게 오시면 그 순서대로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1호로 우리 이혜민 후보입니다. 미국에서 구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당에 합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각종 혜택을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시죠. 네. 사모인 서왕진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박우순 시장님 밑에서 서울연구원장도 하셨고 그 전에 대전함 토론이라는 우리나라 정책 관련 전문단체에서 상임 집행위원장이셨죠? 하셨습니다. 저희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차규근 후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김학의 불법 출금을 막았는데 김학의 불법 출금을 막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다시 소송을 하여 직위해제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습니다. 차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수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적으로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저와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정당 활동, 민주당 활동 오래 하셨고, 청와대 경험,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준 유능한 인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18 정신 헌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딸입니다. 네. 광주 어느 구? 예, 정신여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그러시면 약간 뒤로 조금 갔다가 언론인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때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 질문하는지 저에 대한 질문도 좋고 영입인사 또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KBC 정동훈 김재현 기자입니다. 대표님, 일단 여러 여론조사를 추이 보고 계시겠지만, 전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도 좀 높은 지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원인의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저희가 공식 창당을 한 지는 11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월 3일 날 창당을 했으니까. 저희가 11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고 저희가 많은 부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 또는 전북 호남 지역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저희로서는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도함, 무책임함 등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마음속 깊이 분노와 실망과 울분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쭉 2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기존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또 강력하게 단호하게 제기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범민주 진보 진영의 맏형으로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에서도 좀 조심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근래 들어서는 일정한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중도층을 고려해야 하는 수권 정당이니만큼 신중한 행보를 또 신중한 언동을 하셨으리라고 좀 추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그 조기종식을 말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점, 이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호남의 유권자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지지를 보내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실 두 번째 호남 지역 전체를 돌고 있는데 제가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 또 상점에서 식당에서 만나는 분들이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주었다 였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해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속이 시원하다, 내 화가 풀린다, 이런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거의 100에 100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모여서 지금 상당히 높은 25% 정도의, 물론 비례입니다. 비례의 경우 25% 전후에 지금 그 지지율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지율이라는 게 항상 등락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와 조국혁신당은 자만하지 않고 또 오만하지 않고 또 여기서 신이 나서 머리 쳐들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면서 이 행군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 보다 더 확실하게 싸워봐라.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단호하고 더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과 맞설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박 기자님. 네. 좀 전에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특히 호남에서 전체 전국 평균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호남에서 지지율을 견인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호남에서는 이 정도 지지율은 나와야 된다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지지율도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생정당으로 많이 부족하고 저 자신도 부족함이 많고 저희 조국혁신당도 부족함이 많은데 25%의 지지율도 참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목표로서 더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좀 건방진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호남 유권자 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정책과 가치를 보시면서 저희에게 한번 힘을 실어 주시라. 그게 지지율 몇 퍼센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한 조각을 내어 주시라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 내어 주시면 제 그 마음에 갚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FABC 이춘호입니다. 네. 광고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춘천에서 오셨다고 했다가 갔는데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대표님께서 원내에 진입하신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저 개인? 저 개인요? 그것은 당의 결정에 따라서 상임위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제 전공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법사위 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입인재 그리고 비례지원 인재 중에서 그 율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법사위를 고집해야 될지 그 문제는 나중에 의원분들이 확정되고 나면 논의를 통해서 제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당 전체를 또 지휘해야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영입인재 분들에게도 질문하실 게 없을지 모르겠네요. 네, 한 번 더 하셔도 되죠, 네, KBS. 네. 계속 우리는 범민주 진영이다라고 주장하고
외치고 계신데 네네. 그러면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합당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독자 세력으로서 계속 그 당색을 유지하실 건지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창당 선언을 부산민주공원에 했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뭐 그게 합당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석 기사도 있고 하는데 왜 저 말을 잘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왔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조국혁신당의 강령이 비전과 정책과 가치가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희 강령을 보시면 되는데, 물론 민주당과 함께 범민주 진보 진영의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 같은 우군이고 형제당인데 같은 부분이 많죠. 그런데 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인데, 많이 아는 검찰개혁 분야를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당론이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이 초기에는 수사, 기소의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가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을 끝까지 해서 그게 당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수사, 기소 분리 외에 이미 미국에서 오랫동안 실천하고 실험해온 검사장 직선제를 강령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주지검장을 광주시장 뽑을 때 직선으로 뽑는 것입니다. 지검장 아닌 부장검사, 검사 등은 시험을 통해 선출하지만 그 광주 지역의 수사와 지휘를 지휘하는 검사장은 직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검사란 권력은 막강한 권력입니다. 막강한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은 반드시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게 미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무슨 부작용이 났다는 얘기를 미국의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서 미국에서 분란이 났다, 파퓰리즘이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강령과 차이가 있다면 저희 당 강령에는 기획재정부 개혁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현재 넓은 의미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 중에서 기획재정부 개혁을 넣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역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간을 지키고 있고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옵니다. 직접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우리가 돈을 내면 그 모든 돈이 국고에 모이고 그 돈을 결정하는 것이 기재부인데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가 딱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난 대선 직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 등 핵심 인사들이 재난지원금을 전원에게 풀자라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기재부를 설득했는데 기재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거든요. 거부를 해가지고 100% 풀지를 못하고 제가 퍼센트는 헷갈립니다. 70몇 프로인가를 푼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액을 풀자고 했을 때 기재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액을 풀게 되면 우리나라가 재정적자가 심각해져가지고 나라가 망하니 안 망하니 했는 그 기재부가 윤석열 후보가 딱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100%를 다 줬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국민을 속인 거죠. 저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돈을, 국민이 낸 우리의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제가 약간 과격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윤석열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켜서 분리시켜서 국회의 통제에 두어야 된다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그 외에 사회경제적 정책 문제는 우리 서광진 정책위 의장께서 차례차례 브리핑을 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수많은 예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에 조국혁신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홍종학 장관님이 계십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셨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부 초대 장관이셨는데 그분이 의원 시절에 신혼부부 전체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을 만들고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이 그것을 반대해서 다 무산되었습니다. 홍 장관님의 당시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또는 뭐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남녀의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또는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뭐 남녀 그 커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집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출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과거 이미 정책으로 마련된 바 있다. 그것을 저희의 강령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정책은 추후 다음 주부터죠?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서항진 의장께서 저희의 조국혁신당의 사회경제적 정책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할 생각이니까 주목해 주십시오. 앞서 없다 그러시더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못 들었어요. MBC, 네네. 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전국을 돌면서 벌이고 있는 민생 토론은 전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식의 선거 직전에 민생 토론에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시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뭐 정책 토론을 합니다만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아마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뭐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문제와 별도로 과거 한나라당 뭐 등의 국민의힘 전신정당은 탄핵을 하자고 또는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의 사안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전남에 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사실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인데 그 지역 맞춤형 공약을 홍보하러 다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합당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하면서 정책적인 제가 하나를 얘기 안 했군요. 하다가 하나는 여기 광산구 민영배 의원의 탈당 사례를 보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셔서 무소속이 되고 그 뒤로 복당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인 그리고 많은 그 국민들이 민영배 의원이 왜 탈당을 했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현행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훌륭한 좋은 법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 외에 민주당이 아닌 정치 세력의 자리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건조정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국회법상. 그 당시에 민영배 의원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괜히 탈당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특정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무소속이 되고 무소속이 되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만약 지금 현재 있는 21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이 있었다면 민영배 의원이 탈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든 여기 있는 영입인재든 뭐 입당인재든 그 상임위에 한 명씩 있었다면 그런 일이 필요가 없겠죠.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졌을 때 안건조정위에 항상적으로 저희가 조국혁신당 의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경우 민주당 또는 다른 민주진보진영의 정당과 연합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보다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네, 그렇지 않고 합당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따로 갔다가 합당하는 거 아니야? 그게 법안 통과에 훨씬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마저 알려주시면 좋겠다.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이고 공통의 법안, 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을 갖는 공통의 법안 경우 반드시 안건조정위 안에 민주당이 아닌 그렇지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인, 국회의원이 한 명 있어야 된다. 그 점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뒤에 아마 일정이 있나 봅니다. 네, 제가 재촉을 하시네요. 웃으면서 한번 선언 먼저 해주시죠. 아, 그래요? 화이팅을 하시죠, 보다.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좀 웃어주십시오. 됐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